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일리 비트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의 주요 트윗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는 스트래티지죠. 세일러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7,633 비트코인 추가 매수했다라고 자랑 트윗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매수 버튼이 작동을 한 거죠. 한 2, 3주, 한 달인가요? 쉬었는데 다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입에 붙어버렸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아니죠.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수에 들어갔다. 그래서 총 누적 보유량 47.8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총 311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번에 그 4분기 실적 발표 때 4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 계획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벌써 절반을 달성했다고 했었죠. 게다가 최근에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이 투자 열기가 거세지고 있어서 5억 8,400만 달러를 추가 조달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러니까 420억 달러를 3년간 모금하는 게 조달하는 게 목표였는데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절반 달성했고 지금 5억 8,400만 달러 추가 달성했다. 굉장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어떤 전환 사채나 우선주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지금 이제 가격은 좀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합니다만 꺼져가는 불씨, 아직까지 이렇게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환사채 또는 우선주에 투자하는 스마트머니들은 아직도 이 비트코인은 그 상승장 중에 있다. 상승장이 중반도 되지 않았다. 초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중반 정도 지나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본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그 전망도 한번 점쳐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칼 맹거, 국채 신뢰도 붕괴 시 유동성 위기 올 수 있다. 당연하죠. 만약에 이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 팀이 이제 얘기하는 재무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이 문제들,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발행되지 않은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저는 이제 이거는 가능성이 낮은 얘기라고 보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미국채 또는 국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근간히 흔들릴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이게 현실화되고 막 진짜로 사실로 드러나고 그래서 재무부가 진짜로 언론의 매스컴에 집중 조명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진 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런 참 현대 금융 시스템에 굉장히 출구 전략으로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기록을 하는지, 누가 기록을 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이 모든 국채 발행 기록들을 기록하냐, 국채를 발행하냐, 국채 발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냐,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손을 타고 사람의 입을 타고, 우리 인간이라는 건 불완전하고 비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건 참 없다. 다시 한번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하고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믿음직스러워야 되고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재무부죠. 미국의 재무부가 만약에 실수를 해오고 있었다. 아니면 실수가 아니라 그냥 일부러 은닉한 거다.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미국채의 발행량을 감춰왔던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말 심각한 이 신뢰도에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는 어쨌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의 정면으로 지금 도전받고 있는 미국채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엑짓 플랜, 해지 자산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더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미국에 꼭 이런 일이 진짜로 현실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모든 국가 재무부 중앙은행에 다 비슷한 문제가 지금 있을 거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마다 비트코인은 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독일에서도 전 재무장관님이 비트코인 기회 인정할 때라고 하면서 독일 의회 연설에서 나서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23일에 독일에 이제 총선이 있다고 하네요. 독일은 내각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총리가 여기에서 이제 선출이 되는 건데요. 암호화폐 정책의 주요 이슈로 부상을 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일입니다. 현재 이제 여론조사 2위를 기록 중인 우파 정당 AFD가 비트코인 전면 규제 완화와 디지털 유로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파 정당 AFD 현재 여론조사 2위. 지금 이제 독일도 정권 교체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들도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듯이 비트코인을 또 전면에 내세우고 공약을 있다는 게 참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구나. 결국 트럼프가 촉발시켰지만
뭐 사실 최초를 따지다 보면 트럼프는 아니죠. 뭐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전에 뭐 비트코인을 좀 언급했던 그런 세계의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메이저 국가들로까지 선진국들로까지 퍼져나가는 이 비트코인이 아젠다로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정부들로 그래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개국이요.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만 이렇게 쳐보면은 그렇습니다. 12개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어떤 방향으로든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 요거를 요 비백이라고 하는 트위터 리안이 지금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이분도 퍼왔군요. 테프라라고 하는 어떤 리서치 기관인가 봅니다. 여기서 정리한 도표. 이 도표를 보시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체코, 엘살바도르, 독일, 홍콩, 일본, 폴란드, 러시아, 스위스, 그리고 미국,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법안, 이제 이 제목에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전략적 비축 법안 및 규제 완화 법안, 또는 이제 친화 법안,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일단 끝까지 갔죠. 당연하죠. 우리 알고 있죠. 엘살바도르는 법정화폐로도 도입했고, 물론 최근에 철회하긴 했습니다만 IMF의 이제 권고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1비트코인씩 매일매일 사고 있죠. 이 국가 자산으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다른 나라들로까지 퍼져나간다. 보시면은 지금 브라질 이제 그 법안 발의까지 나와 있고요. 스위스 마찬가지로 법안 발의까지 되어 있고, 미국 법안 발의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enacted, law policy enacted라는 거는 채택됐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이 나왔고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채택돼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아직 연방정부단에서 전략적 비축자산이 통과되진 않았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뭐 짜잘짜잘한 암호화폐 정책들만 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스위스 다 비슷하게 지금 뭐 크든 작든 비트코인 관련된 법안들이 이미 제정된 상태. 그리고 이제 그 법안 발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국가들이 또 이제 일본을 비롯해서 뭐 아르헨티나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를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2024년 초에도 우리 현물 ETF 미국에서 12개, 11개인가요? 11개 그 ETF 종목이 상장된다고 우리 언제 승인될까 이런 거 도표 그려가면서 막 이제 날짜 따졌잖아요. 그 SEC의 결정 데드라인 언제, 뭐 그거 끝나면은 그때 보류되면은 3개월 뒤에 언제, 막 이렇게 11종목 ETF별로 날짜 따져가면서 우리가 어프로벌 데이트,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가능성, 프로버빌리티, 뭐 ETF 이번에 승인 가능성 70%, 뭐 이렇게 이거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막 마음졸이면서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ETF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번져나갔다. 이 도표가 그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격세지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우리는 비트코인에 올라타길 정말 잘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규 고래들이 비트코인 매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신규 고래,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UTXO 기간이 짧은, 그런데 수량은 뭐 100개 이상인 100BTC 이상을 들고 있는 그런 고래 지갑들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개인 억만장자들,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일반 투자자들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가파라지면, 이 고래들이죠. 고래들의 자금이 가파라지면 이제 상어, 개, 새우, 그리고 일반 개미까지 급격한 포모 휩싸이면서 찾아 들어오는 게 바로 불장의 이제 끝 언저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중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요, 비트코인 관련한 중요한 소식은 없었으나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또 안 좋은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4,00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더리움은 2.52%, 리플 2.42달러까지 떨어졌고, 솔라나 197달러, BNB는 640달러까지 떨어졌대요. 비트코인은 94,000불 찍고 지금 다시 좀 올라서 95,000불 위로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나 신중해야 된다. 상원 청문회가 있었네요. 전날에. 통화정책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2년간 크게 둔화됐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는 상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완전히 다다를 때까지 점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바로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역시 혼조세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대형 기술주들이 이 발언 때문에 다 하락을 했는데 메타만 1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대요. 메타에 지금 그 좋은 호재가 있나 봅니다. 페이스북 메타 아시죠?
자, 시장은 올해 1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여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달에 할 거로 예상을 많이들 하고 있나 봐요. 어쨌든 인플레이션 추가 하락과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윤곽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이 연준은 기다릴 거로 봅니다. 시장도 같이 기다릴 거로 보이겠죠.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S&P 500 지수 같은 것들이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연준의 정책이나 아니면 기준금리랑은 상관없이 그냥 우량자산, 비트코인 같은 주목받는 우량자산은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준금리는 지금 이제 연준의 관망세, 9월 인하 전망,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0.25%포인트 9월에 한 번 인하하고 올해는 끝날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가장 의견이 센 의견인데 파월 의장이 13일 발표되는 1월 근원 CPI 이거를 또 어떻게 볼지도 굉장히 주목되죠. 1월 근원 CPI 0.3% 전월 대비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최근 6개월 중 5번째로 같은 상승폭을 기록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른다. 물가는 오르긴 오른다. 하지만 그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 명확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연준이 움직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것들도요, 이 4.5%, 현재 4.5%거든요. 4.55%인데, 4.5% 수준에서 박스권 형성할 거다. 이런 이제 국채 트레이더들의 의견이 조금 강합니다. 고용시장 여전히 견조하고, 물가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9월 또는 그 이후로 지금 이제 미뤄지는 만큼, 시장에서도 시중금리가 4.5% 수준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밤에는 달러도 그냥 혼조세 보였습니다. 그 전날에도 달러 가치가 유로화 대비해서는 내려갔는데 엔화 대비해서는 올라가고 막 이랬죠. 혼조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라보뱅크라는 곳이 13일 수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가 만약에 예상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달러 약세폭은 제한적일 거라고 전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어서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 달러가 크게 약세를 보이긴 어려울 거다. 이미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한다고 해도 아니면은 이제 13일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달러가 크게 약세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달러 강세 계속해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금값 어제 소폭 상승했습니다. 역시 달러나 국채금리와 마찬가지로 혼조세에 지금 있었는데 어쨌든 올랐습니다. 현물 금은 0.1% 오른 온스당 2,89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무역전쟁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가 조금 상쇄된 모습입니다. 조정이나 숨고르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지금 시장의 예상이 많고요. 중국에서 금 트레이딩, 금 현물 트레이딩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금값을 계속해서 밀어 올릴 거로 또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더 구체적인 소식 뉴스가 나오면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절벽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절벽의 밑에는 롤렉스 시계 명품 롤렉스 시계가 기다리고 있고요. 절벽 너머에는 다른 쪽 절벽에는 6.15 비트코인 그리고 그 비트코인 밑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가족으로 보이죠?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둘 이렇게 한 가족이 단란하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남자니까 남자라면 가정을 꾸려야 된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밈이에요. 남자들이 잠깐 한눈을 팔아서 이렇게 롤렉스 시계 같이 언제 차고 다닐지도 모르는 사면 찰 일도 없는 그죠? 이거를 차고 회사에 갈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 갔다가 키보드 치다가 기스 난다고요. 그래서 이거 빼놓고 책상에 올려놓고 아니면 서랍에 넣어놓고 이제 키보드 치고 있다가 잠깐 담배 피러 나갈 때 차고 나간다든지 이런 이제 허례허식 같은 거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내가 정작 해야 되는 일을 못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런 거 못 하게 된다. 다행히도 요즘 이제 잘파 세대 10대 20대 잘파 세대에게 힙한 트렌드는요. 이런 비싼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월마트 월킨백이라는 게 유행을 하잖아요. 그 에르메스 버킨백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월마트에서 파는 거. 이게 유행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까르띠에 시계도 그 유명한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네모나게 생긴 거. 그것도 카시오에서 똑같은 이미테이션 상품 발매를 했는데 그거를 막 연예인들이 차고 막 공항 패션으로 차고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노 세대, You Only Need One. 그러니까 너 하나만 사면 돼. 가성비 소비. 요거가 이 잘파 세대의 트렌드인데 투자 트렌드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투자 트렌드도 비트코인 같이 이제 우량 자산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제 젊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명품 소비 언제 살지도 모르는 시기에 사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산다라고 하면서 내실 있는 자산 형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 이게 투자 시장의 흐름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안목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